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산업팀의 이현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제 2018년도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부동산과 관련된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새해 바뀌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2017년은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가 지속된 한 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7년에 나온 대책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정부가 꽤 많은 대책을 발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에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단기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려 5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관련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뀌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이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도 금지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도들이 바뀌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내년에 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들이 많아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또 어떤 제도들이 적용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 먼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먼저? 네,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 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바로 재시행됩니다.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양도세 50%도 1월부터 들어가고요. 신 DTI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월부터 적용되는 대책이 있는데요.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10% 가산이 붙고요. 3주택자 이상은요, 무료 20% 가산세율이 붙게 됩니다. 이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세부 항목별로 시행도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도 적용되는 게 있는데요.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라고 해서 DSR이 도입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관련 규제도 내년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네, 뭐 하나 만만한 규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당장 1월부터 적용되는 규제 내용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일단은 분양권 전매 양도세가 강화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고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전망인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금이 굉장히 높게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분양권 보유기간이나 프리미엄 규모에 따라서 차등세율이 적용되긴 하는데요. 1년 미만은 50%가 붙고요. 1년에서 2년은 40%, 2년 이상은 6에서 40%로 차동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 1월 1일 이후에 그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기간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양도세율이 5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이면 절반인 2,500만 원을 무려 세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설명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당장 이번 달과 다음 달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12월 31일 그리고 내년 1월 1일 이 하루 차이를 두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요. 이게 아파트 값이 프리미엄이 3억 원이 붙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분양권을 처분할 때 올해 안에, 그러니까 12월 31일 안에 처분을 하면요. 9,300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요. 1월 1일부터는 다릅니다. 다음 달부터는 1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하루 이틀 사이에 5천만 원 내의 세금이 훨씬 더 붙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양권 처분을 앞둔 분들은 정말 마음이 급하겠군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율과 관련된 논란이 많은데요. 파리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예고를 했고요.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뀌는 제도들을 좀 살펴보면요. 현행 양도세 소득 기본세율은요. 6에서 40%에다가 10%에서 20%포인트를 추가하는 과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4월 1일부터는 굉장히 많이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요, 10%가 붙고요. 3주택자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인 점을 감안하면요. 3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요. 최고 가장 많게 60%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이라고 한다면 6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세금 폭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주택자들은 집을 당장 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낼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당장 집을 처분하는 것과 내년 4월 이후에 처분하는 것 이게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올해 안에 처분을 하냐 아니면 내년을 보고하냐 굉장히 많은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전국의 다주택자는요. 무려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상당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을 3채 보유한 사람이 서울 강남구 소재의 집을 내년 4월 이후에 팔게 되면요. 지금보다 세금이 무려 2배가량 불어나게 됩니다. 이제 더욱더 세분화돼서 보면 15년 보유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내년 3월 이전까지 집을 팔면 양도세가 1억 6,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내년 4월 1일 이후에 팔면 세금이 1억 3,800만 원이 늘어나서 총 양도세율이 무려 3억 원이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의 프리미엄이 있다면 내년 4월 1일 이후에 팔면 3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차이가 꽤 많이 나는군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4월 전에 집을 내놔서 팔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4월부터 양도세율이 높게 나타나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미 이제 계약을 해서 잔금을 치르고 3월 이전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아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양도세 중과 시점이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인지 아니면 버텨낼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고민이 정말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할게요. 정부에서 이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집을 못 팔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지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12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고 미뤘습니다.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으로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요. 정부의 그 금액이 찍힙니다. 얼마나 버는지 또 얼마나 세수를 걷어들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찍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조금 꺼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주거나 아니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조만간 정부에서 어떤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줄 건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지금 한편으로는 또 다주택자들이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면 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12월 중에 발표를 한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와 함께하는 톡톡 부동산 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와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금융규제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뭐 부채 비율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대책을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요, DTI, 신DTI라고 하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DTI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신 DTI가 적용이 되면 대출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을 해서요. 대출 한도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는 그런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는요. 두 번째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만기를 15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DTI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부터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받을 때는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또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지겠군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급 계획도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게 본격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는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년부터 공급 계획 물량도 늘어납니다. 정부에서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뭐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임대주택 물량을 크게 늘릴 방침인데요. 정부에서는 일단 계층별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간임대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을 해서 이런 물량들을 훨씬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핵심 사항들인 만큼 내년 상반기는 주거복지 정책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고 하던데 그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오피스텔과 관련된 규제가 없었는데요. 아파트를 규제하자 그런 풍선 효과가 오피스텔로 발생을 하면서 이제 내년 1월 25일부터는 오피스텔에도 규제가 들어갑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적용하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조항은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규모가 3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줄서기를 통해서 오래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이 인터넷 청약을 통해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얘기가 있었죠. 이건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그런 단지들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서 수익을 얻을 경우에 일부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요. 재건축 추진이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이 있잖아요. 그 이익금을 일부 금액을 뺀 다음에 부과해서 정부에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그동안 한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아, 이게 재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6년에 참여정부 시절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유예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로 이제 종료가 되고요. 새해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사실 올해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 재건축 초과 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재건축 사업장들이 정말 안간힘을 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재건축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안간힘을 썼는데요.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요, 모두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이제 사업이 좀 더 늦어지게 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2018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또 어떤 제도들이 시행 예정인가요? 네, 하반기에도요, 굉장히 큰 금융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앞서서 내년 상반기에 신 DTI가 도입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 DTI보다 훨씬 더 강력한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DSR도 주택과 관련된 금융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금융회사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요, 연소득을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연소득 계산식이요, 신 DTI가 일단은 같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거하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DSR은요, 신용대출까지 모두 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자가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방식에서 만기를 깎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DSR이 도입이 되면 종전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DSR이 도입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고 모든 금융권 대출의 뭐 원금과 이자까지 합산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DSR이 도입되면요, 그냥 일반 수요자는 물론이고요, 다주택자들은 특히 대출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일단 금융회사에서는 이 DSR이 도입이 되면 대출 심사할 때 지표로만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 대출 심사의 지표가 되면서 대출받기가 훨씬 더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네. 자, 초톡부동산 오늘은 2018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올해 나왔던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만큼 대출이 많은 특히나 다주택자들은 위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